결국 학업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면 그 부모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과 부모가 전부 다 피해자가 되는 조례다. 그리고 교사의 권위와 교육을 약화시켜가지고 결국 학생들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고 반기독교 사상을 담고 있고, 그리고 저거는 서구에서 실패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조례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법률이죠.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저 조례를 폐지하고 헌장이나 장전의 형태로 개선을 해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의 본질이 뭔가를 명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학생과 학교의 본질과 사명이 뭐냐? 교육이죠.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데고, 그 다음에 학생은 교육을 받으러 가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 목적 하에서 학생의 의무가 뭔지 먼저 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이렇게 그 문서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권리는 바로 그 교육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교육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 어떻게 징계가 되고 어떻게 이제 중재라고 하는 용어를 그 뉴욕시 교육청은 쓰는데 이제 지도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그 우왕좌왕하지가 않죠. 지금은 그 선생님들이 뭐 먼 놈의 징계를 하고 나면은 그냥 막 학생인권 침해다라고 난리를 치니까 선생님들이 방임을 해버리게 되죠. 근데 뉴욕시 교육청의 그 학생의 그 훈육 규정과 그 권리와 의무 장전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학생 징계에 관한 부분이 30페이지예요. 60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다,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다 해서 그 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교육감이 징계 주라고 한 대로 그냥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 우리나라는 각 학생인권조례나 저런 데에는 아예 그런 게 없죠. 오히려 징계 주면 학생 권리 침해는 인권 침해를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교육의 전문성.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학교 교육의 책임자는 교사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원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학교 교육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학생인권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담당관이 돼가지고 학교 교육을 지금 다 해방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를 두고 그 뉴욕시에 있는 그 교육청처럼 그 학교의 교직원이나 아니면 뭐 교육청의 교직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 목적 하에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을 막 이 고발의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좀 결론까지, 개선 방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인권조례가 발의가 되고 바로 제정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3년을 끌었습니다. 이제 저때도 보면은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질질 끌다가 2013년도에 4번이나 이제 교육위원회가 부결을 시키니까는 직권 상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도의 교육위원들이 볼 때 비교육적인 조례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 저거 반대 운동을 했던 그 도의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저 학부모 단체 좀 그런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같이 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교총하고 그 울산시 그 기독교 연합회가 굉장히 잘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데 울산시 교육청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럼 권위가 있잖아요. 아니 교육청이 아니라 그 교총에서. 그럼 교원단체에서 이거는 교육적이지 못한 거다 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러면 또 여기 열심히 이제 그 울산 교회가 그걸 배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교총하고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구성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남 같은 경우에서는 저게 2013년이 아니라 2018년도입니다. 저렇게 이제 2,500개 교회가 모여서 그 조례를 발의하니까 폐지 저렇게 의지를 표명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는 지금 충남, 인천,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그냥 다 밀어붙이고 있죠. 다수당이라는 걸 이유로. 그래서 저 정도의 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해줘야 정치권이 눈치를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저러한 것들은 좀 이제 어려운 국면이 됐다. 그래서 서명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사람의 머릿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관절 이거를 이제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1968년도 5월달에 대학생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죠. 그때 고등학생들도 참여하고 그걸 68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문화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아동의 권리 10가지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저거는 넘어가고 저기에 있는 내용을 학생인권 조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조례라고 하는 그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신앙하고 관련돼서는 저러한 내용이 있죠.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한 특정 종교의 강요도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미션스쿨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면 그게 아동 학대다 해가지고 부모를 감옥에 보내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68혁명 정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반기독교적이다. 이거 동성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앙과 관련해서도 저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번째에 보면은 이제 모든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해가지고 여기에는 성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술이나 담배, 마약까지 포함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이니까 마약은 빼놨는데 울산시 교육청에서 민주시민 교육 자료 참고 자료로 나온 걸 보면은 네덜란드는 마약이 합법인데 왜 한국은 불법일까요? 막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에 관한 지식은 어른만큼 교육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제 성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이 돼서 아주 노골적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저 책이에요. 저게 그 유럽에서 나왔을 때는 뭐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고 이랬던 책인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갔더니 저게 청소년 자기개발 코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에 보면 학생 권리 운동이 68혁명에서 시작이 됐다. 뭐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워라. 잠깐만. 저거 팜플렛 안 줍니까 줍니까? 네, 팜플렛 없습니다. 여기서 다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20분만 하라고 해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지금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그냥 오늘은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숙제를 거부해라, 뭐 시험을 거부해라. 이거 우리나라에서 진보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거죠. 애들 공부시키지 말라. 이게 50년 전에 프랑스에서 나왔던 거를 그대로 우리나라가 50년 전 걸 진보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공부 안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감옥이다. 그러니까는 학생자치회를 조직해서 학교 규칙을 공부 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에서 다 지침을 내려가지고 저런 거를 개별 학교 단위에 다 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도 이미 그 교육부에서 지시해가지고 많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를 고발하라고 하니까 학생인권센터 만들어서 고발하게 시키는 거고, 섹슈얼 권리. 그러다 임신하면은 낙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는 기독교의 편견이다. 그 다음에 왜 일부 일처제만 되느냐, 왜 다처 다부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인권이라고 해서 다 교육이 되고 저러한 관념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68혁명 때 주장된 내용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느냐? 저 30년도 돼가지고 30년 지난 다음에 시간전환의 기사가 나왔죠. 그랬더니 기성세대가 보기에 완전히 버릇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요즘 아이들 정말 버릇없죠. 학교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학교에서 좋은 아이로 만들기를 바라고 보내는데 학교에서 지금 아이를 망치는 공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서 존칭이 완전히 사라졌다. 교수를 부를 때 학생들이 직함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고 그러죠. 저게 뭡니까? 그 2019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50년도에 저 싸가지 없는 그 문화를 공교육에서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감이라고 하는 착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저 586들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지도 이념으로 저 68혁명 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돼야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게 작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그 다음에 결혼보다 동거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이때부터이다. 지금 요즘에 언론을 보고 막 정부에서 나오고 국회의원들 주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혼 동거죠. 그리고 동거도 가족제도로 만들자. 이런 거라죠. 그게 다 여기 686년 사상을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크게 후퇴했다.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뭐 우리나라 경제 지금 폭삭 망했죠. 저거 하다가. 그러니까 다 실패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녹색